이게 두 개예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애, 이제 또 다른 애는 그 가짜를 판별하는 애. 그럼 가짜를 만드는 애가 얘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 같아요? 하고 물어보면 아 진짜 안 같아. 그럼 다시 학습을 시키고 또 물어보고 또 평가해주고, 이 과정을 컴퓨터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가짜 데이터지만 진짜인 것 같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조금 더 데이터가 적은 영역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이어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넌 결국 해낼 거잖아. 항상 좋기만 할 순 없잖아. 인생이라는 건 가짜 주인공인 거야.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시청자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잖아요.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또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새로운 방송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이제 대역분 얼굴에다가 배우의 얼굴을 입혀가지고 이제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원래.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페이스 에디팅 기술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3월에 방영될 어느 드라마, 그걸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어요, 어떤 건지는. 그 중간에 이제 터틀맨이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오게 된 거죠. 터틀맨 분이 돌아가신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영상 소스 자체가 워낙 약간 저화질이어가지고 방송에 나갈 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얼굴을 수집하는 데 일단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생성해낸 얼굴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럴싸하고 뭐 괜찮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그런 끊임없이 완벽한 터틀맨 분의 얼굴을 생성해내는, 대략적으로 모델은 수백 개는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고 김성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테크닉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컨텐츠 같은 거를 소비해 주시는 분들은 팬들분들인데, 그 팬분들은 스타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억들을 훼손시키지 않을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아직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합의점을 잘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배우들의 좀 그런 하기 힘든 그런 액션이나 그런 것들을 대역분들이 촬영을 하시면은 좀 더 이제 감독님들이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얼굴을 교체하는 걸 감안하고 이제 대역분을 촬영하시면은 좀 더 좋은 연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입모양도 똑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음성을 인식해서 입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가요? 음성을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상 얼굴에 표정이 바뀌잖아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동일하게 재현을 해내는 겁니다. 최대한 정확도를 높게, 이제 퀄리티를 높게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겐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기술이지만 제가 뭐 감히 설명하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었는데, 겐이라는 것은 거기에 한 가지 모델을 더 해서 다른 모델이 그 모델을 평가하는 것을 활용해서 다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16년 뭐 이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딥페이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인식이 좀 그닥 좋진 않습니다.
그 19금 이미지에다가 공인의 얼굴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 윤리적 이슈들이 좀 있는 기술이라서 저희가 만든 기술은 이제 페이스 에디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딥페이크의 일종이고요. 기존 딥페이크 기술 약간 발전시켜서 만든 모델입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기술이긴 합니다. 좀 무섭죠. 누군가 이제 AI를 학습시켜서 내 얼굴 막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우리 일상생활에 더 도움이 되고 좀 뭔가 휴머니티가 좀 들어가 있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게 노벨이잖아요. 광산에서 채굴을 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많이 쓰이게 됐어요. 우리 삶을 되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도구이긴 하지만 나쁘게 쓰이면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어떤 사례들이 이걸 얼마나 잘 쓸 거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나 국내에서도 이런 탐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콘텐츠를 탐지하는 기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도 작년 10월에 뭐 이런 탐지 대회도 개최하고, 그 MS에서도 이런 탐지 지금 솔루션도 지금 내놓은 상태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탐지 대회도 하고, 뭐 정부에서 이런 과제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는 이런 처벌법이 좀 제정이 돼가지고 좀 보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복원된 걸 보면 네. 그냥 반갑고 그럴 것 네. 같은데 원래 이제 그게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처럼 만들면은 이제 좀 되게 사람 같지 않은데 뭔가 불쾌한 그런 느낌 때문에 나온 말인데,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게, 언캐니 밸리라는 게 사실은 뭔가 수치적으로 저희가 해석이 된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왠지 모르게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건데 왜 그렇게 사람이 느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완벽한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정복이 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이제 사람이 진짜로 알아챌 수 없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름이 이제 DT 융합 연구소입니다. 이 DT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제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소고요. 머신러닝, AI, 블록체인, 데이터 사이언스, 이 요소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DT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혹은 DT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일을 다 하면 사람은 뭘 하나요? 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런 좀 고도로 발전된 그런 인공지능, 막 사람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은 약간은 먼 얘기입니다. 약간은 먼 얘기고,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좀 이제 좁은 분야에서 해오던 일들을 자동화시켜주는 분야로 거의 대부분 연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뭐 요리를 예를 들면은 요리해줘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란 후라이는 반숙, 밥은 약간 질게, 이렇게 명령을 명확하게 줘야 되는 거고, 그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죠. 사실 뭐 이런 개인이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예술적인 영역도 좀 어찌 보면 침범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나 뭐 정말 이제 독창적이고 창의적, 완전히 없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얘가 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딥드림이라는 이제 AI 화가가 있는데, 걔가 만든 것도 보면은 퀄리티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이제 사람
같은 역할을 하는 시점이 결국 그런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든다는 거는 사람 자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된 시대니까 또 다른 저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어느 시스템을 구상을 할 때는 항상 이제 같은 좀 대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컴퓨터도 할 수 있다. 어느 날인가는 사람이 일을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으나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고 이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니고 이건 이제 좀 그 세계 유수의 석학분들이 아마 예측 발언을 해주실 건데 이제 제 소견으로는 적어도 50년은 남았다. 저는 좀 그렇게 봐서 당장은 그런 걱정을 제가 뭐 인공지능이 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다행이네요. 시작해 하하하하